이제 마지막 한 분 이제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시덕 그 박사님은 대한민국 그 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계세요. 근데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오래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일생의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장리에 관한 것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뭐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에 그런 상장리 전반을 그 의궤로 남기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 시대 마지막 유학자 화지 이우석 선생님의 장례식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시덕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다가 보면 그 기존에 계신 분이 많이 가시고 하는데 오늘 많이 남아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실제 그 제가 이제 민속학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을 작년 12월 26일에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한 4년 동안 갔고 그리고 다시 민속박물관 돌아가려고 했는데 오라 소리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오늘 그 공동대표로 계신 김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계셔서 그때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학부 대학원 다니면서 들었던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고 많이 헷갈려 했었던 문화생태학, 그러니까 인간생태학. 근데 오늘 생태문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고민을 하고 힘들었던 환경결정론 뭐 이런 것들과 뭐 연결하면서 그때 당시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PD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제 했는데 사실 글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별로 뭐 읽어서 좋을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그냥 뜯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빨리 맞추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 민속학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양의 안산이죠. 내사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으로서 듣고 그다음 조선의 운명을 가름하는 산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명신사를 세워가지고 국가 제사를 지냈던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기록들을 찾아보면 시무객들이 많이 찾고 했던 어떤 그런 뭐랄까 휴식처 완상의 대상이겠죠. 이 남산 자체는 실제 사람이 살았다기보다가는 이 사람들 주거지 이거보다가는 바라보는 산. 그 다음에 이제 휴식과 완상의 대상으로서의 남산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남산에 대한 민속을 이야기할 때는 남산 자체를 이야기하거든 남산자락을 끼고 그 아래에 살았던 몇 군데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를 들면 이 북록에 이제 선피골이라고 지금 흔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일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든가. 남산을 두고 보면 현재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용산구의 한남동, 이태원동, 뭐 용산동, 구암동, 그다음 중구 해연동, 예장동, 필동, 장충동, 신당동 뭐 이렇게 구성되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 중심은 그 뒤쪽에 있는 해연동, 예장동, 필동 뭐 거의 충무로 명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통적인 거, 좀 저급한 문화에 대한 어떤 고급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통문화, 즉 농촌에서 그런 걸 찾아보자 라는 잔존문화라는 개념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 그 민속이라는 것은 현재를 연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실제 그 민의 속, 그 풍속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양식, 육체와 본능의 집단적 해결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민족문화의 기본적인 학문이 민속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남산의 민속 연구는 한국사의 격동기에 남산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속학적 혹은 문화생태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어떤 그런 것이고,
역사적 배경은 역시 그 개항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역은 이제 벽동의 근대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이 남촌의 중심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남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충분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현재를 연관한 학문이 민속학이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민속학에서 사실 그 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하나는 기존의 그 민속학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서 현대에 살아 움직이는 도시 공간에서의 현대문화 연구의 일환으로서 민속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산업화 현대화의 산물로 나타나는 도시 공간에 옛날부터 잔존해 있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도시민속학에서는 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터 도시에 대한 연구, 현대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이야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15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사실 그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민속문화를 준수하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성되어서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벌써 한 20,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밸런타인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름이나 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엮어지는 것은 바로 현대 도시 생활 자체가 산업과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떤 상거래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현대인에게 이 밸런타인데이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세시인 중국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근현대 민속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민속학이 가지고 있었던 분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민속학, 공장민속학, 노동자민속학,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화운동 같은 이런 운동의 민속학,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집단, 그다음 금융계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등등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직업에 따른 어떤 민속들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대 특히 서울에서 남산을 끼고 있는 이야기를 지역적으로 한정을 해서 남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새로운 분야의 민속학 연구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154페이지 남산의 전통 민속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기존의 민속학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992년 서울 전국 600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서울시에서 이 서울 민속대관이라는 것을 이제 발간을 해서 약간 그 1995년, 1996년까지 13편을 발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1권 정도가 발간이 됐었죠. 여기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민속학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154페이지에 제가 좀 이제 열거해 놓은 것처럼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서 이제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 중에 하나가 1934년에 발표된 의례준칙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한 형태로 남아있는 어떤 한국의 의례문화 자체를 많이 바꿔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뭐 조선의 연중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의와 오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어떤 민속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소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조선만을 같은 경우에 동국세식이라든가, 열왕세식 같은 경우에 남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량절이 되면은 남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뭐, 국화라든가 이런 꽃들을 감상을 하고 그다음에 국화주를 마시고 했다는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남산이었고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한성시백이라든가 남산파령 이런 것에 대한 남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완상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대상으로서 남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9월 답청이라든가 3월 답청이라든가 9월 등고 같은 세시풍색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기록으로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종교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명맥신사라든가 와룡묘, 그다음 관악묘,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남산의 남쪽입니다만 부궁당과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단편적으로 남산이라는 이야기와 연관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 부궁당 같은 민속 같은 것들도 본격적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그리고 실제 그 이태원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부궁당들은 현재도 그런 의례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구되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남산의 상급민속이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앞에 두 개의 단락이 나오는데요. 이 남촌의 민속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완전히 새로운 것, 신문명의 민속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개항과 국권 침탈기에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변화들. 실제 북촌에 비해 가지고 남촌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 정도로 아까 진곡의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별 관심을 갖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남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882년경부터 시작해 불법 점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84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쪽에 남산이 새로운 하나의 뉴타운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인구도 157페이지에 보듯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경성에 있는 인구 중에서 약 한 40% 이상이 경성에 있는 일본인 중에서 약 40% 이상이 어디냐면 남촌에 주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개항과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남촌은 새로운 주거지, 관공서, 상가, 신문명의 총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혼마치도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본정통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혼마치도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미쓰고시 백사점이라든가, 그다음 조선저축은행, 경성우편국, 이런 둘러싸인 이런 지금 같은 신세계 백화점 앞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생길마의 광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조선의 그 어떤 금전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앞에 있던 광장 자체는 어떤 그때 혼마치도리 자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남촌의 도시민속 연구 대상은 물론 상급민속 연구 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 이미 잘 아시는 젠쇼라는 사람이 조선의 상급연구라는 것을 이제 했던 게 있어서 많이 참고가 됩니다만 상당히 자기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은 멸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남촌의 상점 이야기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흔히 충무로 이야기를 하면 증권사, 그 다음에 이제 영화사, 충무로 영화골목, 인쇄골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원상가와 연결되는 어떤 꽃상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 형성된 남촌의 어떤 문화적 영향, 공간적 영향, 그 공간화가 현재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유교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어떤 거죠. 남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영향들, 상가의 영향들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상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실제로 1926년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쪽에 이제 백화점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굉장히 고급 문화, 고급 상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 남촌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 공동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민속학에서는 이제 문화 공동체의 민속학을 많이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금융인, 회사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는 민속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남촌의 상급민속을 연구하려면, 저는 간헐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로는 이 상점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거상과 소규모 상인, 구멍가게까지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유통 방법에 따라 가지고 소매상이 있었을 것이고, 도매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취급 품목에 따라 가지고 또 분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상가의 표시와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표시를 하지 않고 주막 같은 등 하나 달아놓는 정도, 이렇게 포목점에서 포목점이라고 했었지 무슨 포목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그런 간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중요한 것들이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상거래에 관한 거래 관행과 관련된 언어라는,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마수거리, 대리기수법, 통거리, 덧두리, 떨이, 등등등 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과 관련된 이 상거래 관행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사용했던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이 거래문서라고 해서 장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판매 현황이라든가 그런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는 어떤 장부를 통해 가지고 상거래 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인들의 민속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거래에 필요한 각종 도구,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사용했던 상가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주판으로 내려오고 요즘은 컴퓨터로 이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와 함께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물건들을 킬로그램 단위로 팔고 있죠. 이때 당시도 역시 무게를 다는 도량형 이런 것들도 거래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상인과 상인, 그 다음에 상인과 소비자가 관계를 맺는 어떤 조합이라든가 번영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민속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징과 관련된 다양한 관행과 습속에 대한 조사는 남촌의 상급 민속을 읽어내는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남촌의 상업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분석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신문명의 센터로서 남서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사실 양극단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뭣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멋내기 유행 정도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식민지 지배자와 동일한 문화를 누림으로써 식민지의 억울함을 다시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모더니스트의 이제 로망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158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맛지는 해방 후 충무로가 그다음에 메이지 마치는 명동이 되었지만 남대문의 일부까지 명동으로 통치되면서 여전히 시문명을 파는 사롱의 시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신문에 목말라 했던 서울의 신사숙녀는 대부분 명동에서 사롱화를 맞추고 양복점과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식사와 사교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바로 명동, 충무로였다는 겁니다. 이 혼마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던 남촌 상점 같은 경우는 실제 나중에는 남대문로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확장이 되어서 굉장히 큰 타원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시문명을 파는 상점가로 이 남촌이 변화가 되면서 경성에 살고 있었던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반드시 이곳에 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촌은 소비 욕망을 통해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세계, 그 다음에 나아가 교양과 문명의 어떤 닮고 싶다라는 것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곳이 남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 혼마치와 이제 메이지마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있었던 그 상점들은 대부분 양복점, 양장점, 재화점, 이런 등등 것들이 많이, 유행을 탄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 양복, 양장, 구두, 한복에 아주 익숙해 있던 조선인들에게 이 새로운 문명의 경험은 하나의 유해품,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각태안경, 실크 스타킹, 나팔바지, 폭넓은 이 넥타이, 뼈딱 구고 가는 끝이 뾰족한 뒤축이 크로스가는 구두, 이런 것들, 힐이죠,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의 근대에 대한 표징이었고 남촌은 그 표징을 상징할 수 있는 곳이었다. 네, 일본 재벌가들이 1923년, 20년대, 3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다 1900년대 초, 1950, 6년대 당시에 오복상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들었던 어떤 포목점이 들었던 어떤 그런 백화점들이, 가게들이 있는데, 미쓰고시, 조지야, 미나카이, 히라타, 이게 남촌에 있는 4개의 대표적 백화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새로운 문명을 전시하는 곳이 바로 이런 백화점이었다. 그래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백화점에 조선인들이 뻔질나게 드러내겠던, 즉 진국의 유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의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죠. 식민지 지배자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상품을 소비하면서 피지배자의 굴욕과 처참함을 달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아니면 모르는 유행에 그냥 편성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어떤 그런 추종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제 모던보이가 모던걸 같은 경우는 음악이 흐르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화를 주기도 했는데 1930년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남촌의 다방이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사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다방, 이 다방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1914년에 지금 웨스턴 조선 호텔이 있는 자리에 이제 철도 호텔이 들어서면서 거기 이제 다방이 굉장히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메이지마치의 후담이라든가 홈마치의 이제 가메야 뭐 등등등 이러한 그 다방들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되면은 그 도쿄 미술학교 출신의 이제 이순석이 하세하 마치에 이제 이 근처가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낭낭파라든가 초월레 배우 연학의 메이지마치 경우에는 그 러시아식 다방인 트로이카 이런 것들은 조선 사람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거기에 늘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놀아야 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차를 마시는 어떤 것보다는 서구 문명을 접하고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었다. 그게 또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 윈, 제노와, 오나미, 오아시스 등 혹은 이태리어라든가 프랑스어로 된 어떤 이런 외국어로 된 다방 간판을 바로 이 인텔리들의 어떤 근대적인 근대사고 이러한 것들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공간을 통한 시문명의 유입이라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고급 문화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문화공간은 실제적으로 서구 문명 혹은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터미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공공문화공간과 상업문화공간으로 크게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네요. 공공문화는 일반 고급 예술을 중심으로 한 공연, 강연,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문화라고 할 때는 극장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영화 상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생긴 것은 1904년에 나왔던 게이조자라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청년파라고는 이야기하는 극단이 이제 들어와서 뭐 러일 전쟁 승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연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가부키자, 뭐 주자, 뭐 오나리자 등등의 이러한 그 공연장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것이 바로 신파극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요. 이 신파극이 우리나라의 극단과 신파극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신파극 공연 중간중간에 들어주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이 바로 영화였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영화가 한국인들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일본인 변사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막 해줬는데 나중에는 변사가 조선인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경성일보, 일본인 지문이지만 경성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화 프로그램, 극장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우미간 뭐 조선극장의 프로그램을 실어서 그 안내를 해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런 극장에서의 공연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문화와 함께 이제 음악, 무용, 공연, 강연에 들어가는 고급 문화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러면 경성공예당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1936년에 이제 부민관이 들어오면서 경성공예당의 공연들이라는 것들을 부민관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만,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시박구의 무용이라든가 이런 걸 들었는데, 최승희, 우리 그때 무용으로 이제 유명하신 최승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바로 이시박구 무용을 보고 감동을 해서 가서 무용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한국의 현대 무용을 개척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민관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해에 내강당에서 약 한 266회의 공연을 거의 매일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강당에 뭐 235회 같은 정도 거의 매일 공연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서 이런 공연장, 그 다음에 이제 부민관 같은 공연장을 통해 가지고 고급 문화들도 역시 들어와 있고, 조선인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보면서 접촉하면서 새로운 근대 문화들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제 나왔던 것이 역시 이제 인간의 이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새로운 문명과 함께 이제 거기에 대한 타락한 문화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락의 공간 역시도 이 홈마치, 즉 그 남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방이 비교적 좀 가난한 인텔리들이 그냥 이제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놀 수 있는 곳이라면 카페와 요정, 그러니까 술과 성, 음식이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1930년대에 이제 홈마치를 중심으로 한 60여 개 정도의 카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카페가 있었고, 양주, 선정적인 짧은 치마를 입은 웨이트레스, 일본식 발음입니다. 웨이트레스가 있었고, 수군기가 발송하는 노래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유곽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요리점 같은 경우는 가게찜이라는 어떤 유명한 어떤 요정이 있었고, 이 요정에는 실제 여관까지 갖추고, 그 다음에 온천장까지 갖춰가지고, 그런 계산을 받도록. 그래 가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주로 남산의 동쪽자의 신마치와 이런 곳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본다가 가지고 이제 싸구려 유곽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거기서 성을 매매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들어서는 어떤 그런 일이 되고 이것이 어떤 그 연구자에 의하면 조선의 이제 봉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초는 그 신문맥이라는 별 빌미를 통해 가지고 한락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문화들이 뒤섞여서 남촌의 이러한 문화 역시 순환기 이때 당시 남촌의 민속이 아니었까 생각합니다. 맺는 말을 간단하게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넓은 지역의 남산을 민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짧은 한 편의 논문을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주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제로 남산의 근현대 생활문화를 이야기하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남산인간들의 생활문화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또 이번 포럼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남산의 생활문화 읽기를 위한 민속학적으로 다뤄야 할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산의 생활문화 이야기에서 개항과 일정간정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남촌에 이제 주목하게 되고 남촌의 도시성을 감안해서 상업민속의 연구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죠. 도시 성격상 그 신문명이 모여들고 동등한 곳이기 때문에 신문명의 센터로서의 조사 연구할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신문명의 유행을 민속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등장한 문학작품이라든가 다양한 잡지, 그 다음에 신문자료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그 문화생태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가 제시한 어떤 그런 것들 외에도 남산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통미술로 치부해버린 이제 남산의 여가와 휴식, 공간의 주제라든가 남산의 공간화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와 관련된 민속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이제 거대 도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을 둘러싼 기슭에 있는 많은 마을들에서 전승되는 고유의 민속 역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계전의 민속놀이 같은 조사를 몇 년 전에 해봤더니 굉장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어떤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못한 그런 것이고요. 이제 남산이 너무 넓고 민속화이라는 학문 자체의 이 범위가 주제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